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은 더 기분 좋은 만남이에요. 스튜디오에 국화꽃이 꽉 차 있는 것이 정말 푹신해 보이고 향도 좋고요.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향도 향이고 색깔도 색깔. 그러니까 노란색도 있고 뭐 자줏빛도 있고 그리고 또 코스모스 색깔 빛도 있고요. 네. 참 그 색깔도 예쁘지만은 또 향도 이렇게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우리 KBS 시민 녹지 광장에 또 전시가 될 거니까 오셔서 우리 KBS 도 구경하시고 네. 사진도 찍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꽃이 있어서 더 즐겨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 그나저나 이 꽃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임실에서 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요. 임실에서 진짜? 왔어요. 이 꽃이. 임실꽃이구나. 그래서 더 이쁜 것 네. 같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많이들 지켜보실 거죠? 네. 그나저나 어떤 프로그램 즐겨봐요? 홍석은 씨? 저는 즐겨보는 프로그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그 아침마당 전북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6시 내 고향, 네. 투데이 전북, 또 생생 삼도, 오. 그리고 국악 한마당, 그리고 또 우리 집 금송아지. 오호. 여기까지만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라디오는 11시에 가요뱅크, 6시에 홈스타의 즐거운 저녁. KBS 아들이라고 안 할까 봐 역시 KBS 프로그램 많이 작은 즐겨보고 아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즐겨보고 네. 있어요. 어떤 걸 즐겨보시나 우리 이대원 촌장님? 네. 네. 네, 범죄의 재구성 아, 그런 그래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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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우리 할게요. 악단장님한테 네. 가야 될. 네, 저희 때는 그 경찰청 사람들, 수사반장, 네네. 이런 거, 너무 옛날로 갔나요? 너무 옛날입니다. 좀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그건 그렇고, 보통 서구 씨가 이렇게 KBS 프로그램 얘기를 꺼내면 곽범 씨가 아이고 또 아부를 하네 어째 하면서 태클을 걸던데 네. 제 옆에 왜 곽범 씨 제 짝꿍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곽범 씨가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우리 이대근 촌장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한테 다 오는 거죠? 네. 그 곽범 씨 보고 계시나요? 다음 주에도 개인적인 사정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까 이런 프로그램 중에 경찰청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이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우리 서구 MC가. 저도 그런 사건을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범죄를 재구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도 있고, 저도 이제 종종 보는데, 그때 보면서 막 감정이 어떨 때는 막 화가 막 치밀었다가 또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고 안도도 하는데, 그때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정말 끈질기게 그 사건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베테랑 경찰들. 경찰들.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맞아요. 흔히 경찰을 국민의 파수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멋진 경찰관님들. 이 멋진 경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0월 21일 경찰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마당 전북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도내 곳곳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 5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말 멋있게 진짜 또 멋있네요. 정복을 오. 입고 와 주셨어요. 든든합니다. 네. 너무나도 지금 든든합니다. 네. 우리 김현민 경정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약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정 김현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일이 우리 경찰의 날이에요. 저희 생일인데 생일날 이렇게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케이크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옆에 우리 유다현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완산경찰서 통합수사팀 유다현 경사입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자, 그 옆에 우리 강건희 경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범죄로부터 지켜드리는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강건희 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순경.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순경 김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맨 마지막 우리 유승환 순경. 네, 안녕하십니까. 긴급전화 112로 신고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경찰, 도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유승환입니다.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떨리는데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늘 뭐 경찰 홍보대사 네. 느낌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아주 골고루 너무 예, 훈훈해요. 인원을 선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신 건지 예, 제 선배시잖아요. 예. 이 중에서 나이를 맡고 있는 경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표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요. 우리는 경찰청부터 정말 인물이면 인물, 능력이면 능력 예. 해가지고 선발돼서 이 자리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도 후배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요. 예. 너무 훈훈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제가 뿌듯합니다. 예. 네, 오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늘 아침에 새벽같이 그 고창에 출발해서 올 때 마주치는 건물이 전부 경찰청 건물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친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고창에 친구 경찰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그런 그 속사정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어떤 조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강건희 경사. 강건희 경사님. 예.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945년 경찰부로 창설돼서 현재까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큰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부와 인사, 예산, 복지 그리고 집회를 관리하는 공공안전부 그리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부, 112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12 종합상황실, 그리고 자체 감사, 민원 응대를 대응하고 있는 청문감사인권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전북경찰의 활약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홍보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경찰관 약 5,100여 명이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경찰의 날이면 그 경찰관들이 생일이나 다름없는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유단 경사 그 경찰의 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경찰의 날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쉬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랑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금 특별한 게 있으면 오전에 경찰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 뭐 구내식당에서 평소보다 조금 맛있는 반찬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그 생일인 경찰의 날을 맞아서 출연을 하셨으니까 더더욱 아마 이제 그 깊이 이제 뭐 한편에 이제 추억이 딱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김희정 순경은 어때? 좀 방송 출연한다고 주변에 좀 널리 전파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직장에서 잘하고 와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응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방사수 해주신다 하셨는데 다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다들 잘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각 분야의 경찰관 분들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막내 순경이셨던 분이 모래내 지구대 소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모래내 지구대에서 나오셨어요. 예. 네, 어디 방송 선배로서 방송 나가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뭔가 큰 조언을 해주던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모래내지구대 엘리트 순경 오태현 순경이 출연했었었는데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방송 출연이 확정되고 바로 오태현 순경에게 달려가서 방송 선배님 한번 뭐 이렇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했더니 그 오태현 순경이 패널 분들이랑 MC 분들이 편하게 해주신다고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가서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평소에 말하듯이 말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왔는데 또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지금 많이 떨립니다. 지금 저 잘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무튼 뭐 오늘 그냥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많은 경찰 여러분들이 지금도 잠 못 주무시고 또 뭐 그리고 또 오늘 뭐 자정까지 1년 365일 정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는데 근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저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이 마약 소식. 우리가 마약 청정국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 지경이 됐는데 우리 김현민 경정께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총 마약 수사팀하고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범까지 첩보 수집, 검거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 다 아시다시피 그 SNS나 다크웹, 사이버 쪽에서도 좀 범죄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전담하는 사이버 전담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도 증가하고 광역화되고 또 검거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까 약속드린 대로 청정 정북을 위해서 기필코 모두 검거하겠습니다. 청정 전북을 위해서.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이 마약 범죄는 지역과 뭔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정 전북 얘기를 좀 해주세요. 폭행이나 다들 아시는 폭행이나 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장소하고 검거 장소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약자를 잡고 보면 이제 판매책을 잡아야 되는데 판매책이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제 타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게다가 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NS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희 특정을 해서 검거를 해보면 저기 뭐 강릉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거 덕분에 이제 전북에서 서울, 경기, 강릉 출장 다니느라고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시겠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은 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마약을 확실히 알아야 예방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도 알게 될 텐데 어떤 것을 마약이라고 이렇게 하는가요? 오늘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솔직히 여기 나오게 됐는데요. 마약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중추신경에 자극을 줘가지고 흥분이나 억제시키는 물질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근데 법률상으로 마약류라고 하거든요. 이 마약류에는 알고 계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 마약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양귀비. 예. 옛날에 양귀비는 이제 집안에 상비약으로 썼잖아요.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거리낌 없이 텃밭에 한 두 주 정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상비약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는 불법이에요. 예.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집안에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뭐 삼을 짜는 그런 작물이었는데 이 대마가 태국이나 어떤 미국 일부 전 세계적으로 좀 합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기 나라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좀 재배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고 우리가 지금 마약으로 알고 있는 필로폰 그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쉽게 수면제, 졸피뎀. 요즘에 청소년들 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디에타민. 그런 게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마약류로 취급되고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고 의사의 지도하에만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보면은 이 마약류 같은 거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몸에 이제 그림 있으신 분들 무서우신 분들이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일상으로 퍼졌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10대들이 또 그렇게 마약류를 이렇게 쉽게 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고 하면 어른들이 뜯어말렸잖아요. 예. 그 정신하고 몸하고 또 틀리게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겨라 아니면 기록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몸이 마음이 힘들면 또 치료를 받아야죠, 의사한테. 가는 게 당연시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아까 말씀드린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든 다이어트 약이든 신경안정제든 그렇게 이제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는 거죠. 예. 문제는 이게 마약이라는 걸 몰라요. 아. 예,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수면제라든지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약류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럼 청소년들도 모르고 네. 뭐 혹은 알고도 뭐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을 네. 친구한테 뭐 판다든지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겠어요. 가끔 있어가지고 제일 좀 가슴이 아프죠. 아, 그래요? 그 식량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약과 비해 좀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알에 약국마다 틀립니다만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면 열알만 처방 받아도 일단은 보험 2만 원이 되잖아요. 이 어린 마음에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좀 남으면 중고 사이트나 인터넷에 이제 본전 생각에 마약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되파는 거죠.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거나 체크를 해주시거나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약인 줄 알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약인 줄 모르고 당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정말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말씀 나누시죠.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라며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무언가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건넨 건 집중력 강화제라는 표현이 적혀있는 일명 메가 ADHD라는 음료.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이튿날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학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음료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접촉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저도 진짜 봤거든요. 저 장면을.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한 거잖아요. 정말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저 사건 났을 때 저희조차도 참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는 사건이 났고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저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마약을 먹었다, 투약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부모님이 저희 경찰한테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잖아요. 바로 저희는 병원으로 가서 아이들 건강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체내에 남아있는 그 약물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뭐 약물 검사, 소변 검사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실 게 무조건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꼭 기필코 검거를 하겠습니다. 진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명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마약 범죄 못지않게 또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또 그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그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서 청소년 또 여성 이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우리 김희정 순경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여성과 청소년을 관련된 스토킹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여자로서 스토킹 사건을 접할 때마다 뭔가 무섭고 막 분노도 치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스토킹 사건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까지도 막 이렇게 같이 막 조사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막 더 무서워요. 이런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맞나요? 네, 스토킹 처벌법은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금 약 2년 동안 시행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 연인 이성 간에 관련된 스토킹뿐만 아니라 동성 채무 관련된 스토킹 또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서로 연인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뭐 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왜 저러나 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범위라고나 할까? 어떤 정도가 돼야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옛말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건 좋아하는 행동이라 하는 행동이야 라고 치부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현 시대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 즉 상대방이 싫어, 이거 하지 마, 다가오지 마라고 했는데 그 거부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뭐 피해자를 바로 감옥으로 보내나요? 사실상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스토킹 범죄 특성상 전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방지와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희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현장 출동을 해서 피해자에게 진술 청취를 우선 하고요.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라고 112 등록 시스템, 즉 112에 이 사람은 이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던가 스마트워치, 더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발급하던가 아니면 그 지역, 피해자가 이 정도는 순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집중 순찰 요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스마트 초인종이라던가 홈 CCTV 같은 피해자 안심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이 사건이 된 경우에는 저희 경찰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잠정 조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들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세 번째는 핸드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네 번째는 유치장에 유치가 있는데 이번 23년 7월 11일경에 새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라는 잠정 조치도 시행되어서 저희가 피해 보호가 필요할 때는 그런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 스토킹 그 사건 사고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그 분노가 치밀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은 아무리 분노가 그 치밀어도 그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뭐 합의를 해도 선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김정순 경? 네,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저 처벌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없는 제도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원래는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 안 하고 싶어요라든지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슨 현재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일 처리할 때 사건 일어나면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건희 경사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생활안전계라는 부서입니다. 저희 생활안전계의 가장 큰 업무는 이제 범죄 예방이라는 업무인데요. 이제 범죄 예방이라고 하시면 다들 너무 넓은 업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셉테드 사업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해서 이제 그로 인해 범죄 예방에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련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CCTV가 없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효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말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설치도 해주고 또는 이제 가로등이 너무 어두우면은 가로등의 조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범죄 취약 요소들을 이제 사전에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몇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일이 많으시고 불철주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365일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요새는 이 범죄 때문에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범죄가 뭡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림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 다들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와 달리 뚜렷한 동기도 없고 정말 대상도 없는 범죄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제 다중 일집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원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CCTV도 설치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이제 민간 협력 단체들하고 함께 합동 순찰도 추진하면서 이제 되게 방범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올해 전북 경찰은 다행히 이제 이상동기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가끔 돌아다 보면 이제 그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그 방범 순찰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순찰을 돌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CCTV를 좀 설치하고 또 이렇게 순찰을 자주 돌면 확실히 그 사건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신림동 이제 사건 당시에 이제 피의자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CCTV가 없는 지역을 계속 탐색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CCTV가 있으면 범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맞아요. 이제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검거, 미기가자, 치매 노인을 발견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생활안전계에서 이제 지자체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제 CCTV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성들에게는 특히 CCTV나 순찰차가 있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저도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순찰차 타고 이렇게 가시거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러나요? 네, 이제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순찰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제 공원 같은 데에서 이제 저희가 순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애기들이 막 경찰 아저씨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옷도 만져보고 싶고 해서 다가와주기도 하고 네. 이제 시민분들께서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작은 말 한마디지만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정말 보람찬 하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정말 잘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매주 아침마당 전북을 위해서 서울에서 새벽에 기차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런데 그래도 딱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머 세상에 이지호 씨 아침마당 전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실물이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날씬해? 막 이런 칭찬해 주시면 막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나요. 이지호 씨 지난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모님들이 못 알아보셨잖아요. 아유 홍승우 씨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 아유 부인인 게요. 부인이 젊네. 그럼 아니에요. 같이 출연을 뭔 소리야? 이지호 씨. 뭔 소리야? 없는 얘기를 막 지우는데 방송에서요? 예? 예? 곽범 씨 데리고 와야 되네. 곽범이요? 곽범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이쯤 되면 곽범이 나타나서 선배의 길을 꺾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우리의 지킴이 파수꾼 전라북도 경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단장님 이제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유다현 경사가 좀 궁금한데요. 예. 왜냐하면 며칠 전에 뭐 검찰청인데요. 네. 네? 범죄에 연루됐어요. 뭐 이런 뭐 보이스 피싱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끊긴 했는데.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범죄잖아요. 맞아요. 그런 범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완산경찰서 통합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합수사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해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기, 그리고 경제범죄, 특별법까지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크게 사이버 범죄와 경제 범죄 이렇게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영역에서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는 다들 잘 아시는 당근땡땡과 같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 범죄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형태의 차용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나 맞아. 코인 거래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사이버 범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꼼꼼함, 어떤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외로 집요함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대포 통장을 이용하거나 대포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범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본범이 사용한 핸드폰 번호, IP 주소, 사이트 이런 거를 추적한다든가 계좌의 흐름을 계속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집요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그
이렇게 그 캐럿 마켓. 여기서도 뭐 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보다도 이제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네. 저도 진짜 실제로 한 2번 정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홍수 고객님 탔습니까? 예전 얘기겠죠. 진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요?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누구십니까? 동포입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고 요즘 보면은 문자로 오더라고요. 맞아. 상갓집 문자도 오고 그리고 또 무슨 본인 카드가 해외에서 도용이 결제됐다고. 결제됐다 이런 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칭하는 게 되게 많죠. 은행원, 경찰청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칭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수법보다도 자녀 사칭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속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얘기한 것처럼 이벤트 당첨됐다, 물건이 결제됐다, URL 클릭해라. 근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도.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핸드폰 안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범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수신 차단 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이대건 수사관입니다. 이런 전화만이 아니고 문자로 카톡으로 이런 거 와,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리 동네 아줌들한테도 문자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요즘엔 또 뭐가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되는데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또? 신종 수법으로 레터링 피싱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레터링 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기재된 우편물을 이제 택배를 공공기관으로 속여가지고 발송을 해요. 근데 그 택배 안에 적어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범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보이스피싱범이 똑같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럼 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한테 넘어가게 되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너무 똑똑한 사기범들이 많아요. 어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잘 속이는지 뭔가 이렇게 알아두고 있어도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사기에 안 당하려면 어떤 예방 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의심되는 문자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받아보게 되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금융기관이가 수사기관이든 우리 여러분들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계좌 번호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바로 끊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핸드폰 어플 중에 시티즌 코난 V3 앱이 있는데요. 이 어플들은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보안 앱이니까요. 한번 다운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치트나 시티즌 코난.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일단은 그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놓으면 그게 또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정말 그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클릭 안 하고 그냥 바로 삭제합니다. 그래야지. 이 방법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의심이 되면 맞아요.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한다든지. 그래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 등 모든 사건 사고의 어떤 시작, 제보를 받는 곳이 또 지구대 아닐까. 우리 유승환 순경 가장 먼저 접하게 되죠, 이런 사건 사고. 예, 맞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모래내 지구대인데 그 지구대라면은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112로 신고를 하시면 가장 먼저 출동을 해서 그 초동 조치를 하는 그 경찰 관서이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경찰이 필요로 할 때 신고를 하시면은 그 저희가 가서 이제 초동 조치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신고들이 접수가 되는데요. 교통사고, 절도, 폭행, 이런 거는 다반사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가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피해 그 신고라던가, 이상동기 범죄 같은 거, 갑자기 칼 든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 신고도 접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약 의심 신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접수가 돼서 저희는 이제 모든 신고 출동을 해서 이렇게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깝고 친근감 있는 그 경찰이 유승환 순경 같은데 어떤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출동을 하나요? 신고가 일단은 그 대부분의 신고들은 그 교통사고나 절도 아니면 사람들 간의 시비 그런 사건을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치자들 관련 신고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치자요. 술 먹으신 분들 힘들어. 예.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주무시는 분이요. 곽범 씨 얘기네, 이지호 씨. 곽범 씨 얘기. 예, 아예 없다고 그렇게 사람 몰아가지 말고요. 예. 아니 근데 술 먹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막 돌발 행동을 막 할 수 있으니까. 또 저도 가끔 보면은 어떤 뉴스라든지 기사 보면은 막 술 먹고 경찰관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럴 때 정말 힘드시고 막 화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할 때 보통 그 시비나 행패소란 같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술을 드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출동하면은 보통 이렇게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경찰관한테도 막 함부로 욕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같이 저희도 화를 내고 욕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을 오히려 더 흥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차분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대부분은 진정이 되는데 가끔가다 정말 경찰관한테도 막 폭행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그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시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렇죠. 그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출동 경찰관한테 이게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딱 미란다 원칙 고지하겠습니다. 당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수갑 채워서 연행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수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의 그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수갑 사용을 자제하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비상벨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라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저희 관내에 그 주민센터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3번 이렇게 연속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한 상황이다 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비상벨로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착용을 하고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민센터 직원이 막 현관에서 막 뛰쳐나오더니 막 빨리 와주세요. 막 빨리 와주세요. 너무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출동한 주임님은 이제 테이저건을 이제 장전하고 손에 들고 저 이제 3단봉을 이제 펼쳐서 안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 취하신 어떤 주치자분께서 그 민원 업무에 불만을 가지시고 막 항의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의자를 막 집어서 던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지 마세요 하면서 달라들고 의자도 뺏고 했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반항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관공서 주치소란으로 그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이렇게 채웠는데 저는 이제 영화에서 막 경찰관이 막 혼자서도 한 명 딱 제압해가지고 수갑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수갑을 채워봤는데 그 성인 한 명을 혼자서 수갑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주임님이랑 같이 진짜 온 힘을 쏟아서 겨우겨우
그때도 못 채웠어요. 둘이서도 채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선배에게 방송을 잘 배우셨네. 네. 자연스럽게 방송을 잘 하시네요.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네, 정말. 힘들던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아무튼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우리 그 전라북 도민들의 또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네. 우리 전북 경찰청 그리고 전라북도 경찰 여러분들과 네.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으니까 이 네. 척척 박사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마저 그럼 듭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는 걸로 중간 하겠습니다. 점검이요? 예,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전 범죄 예방 골든벨. 자, 출연자분들께서 저희 패널에게 이제 문제를 하나씩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 패널분들은 그 문제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현민 경정께서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마약 관련 당연히 문제인데요. 네. 요즘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 수법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좀 생소하시니까 제가 네, 보기를 생소합니다. 드릴게요. 네. 아, 보기가 있는 거죠? 네. 네. 1번 날리기, 날리기. 2번 던지기, 던지기. 3번 돌리기, 어? 돌리기. 4번 달리기. 네. 아, 자,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네, 풀어보시죠.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마약 거래 수법은 뭘까? 1번 던지기, 2번 날리기, 3번 돌리기, 4번 달리기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시죠. 왠지 저는 날리기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짜잔. 짠. 자, 이대건 시장님 3번 돌리기, 돌리기입니다. 돌리기. 이지호 씨 4번 달리기. 달리기, 3번 돌리기. 돌리기. 자, 네. 우리 일단은 이대건 소장님 왜 돌리기입니까? 아니, 배달. 아, 돌리는 거. 아, 돌리는 겁니다. 배달할 때 배달 돌린다 네, 이렇게 마약 하니까. 배달. 네. 아, 네. 이지호 씨는요? 그렇죠.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달리기. 네. 제가 달리기를 못해요. 네. 네, 이렇게 달리기 못하는 범인들이어야 쉽게 잡을 수 있죠. 뭐죠, 그게? 예, 무슨 잘 말인지 많이 잘 잡아달라, 모르겠고요. 아, 네. 달리기 못하시면 오토바이를 하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민 검장님 혹시 정답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돌리기인데. 그럼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1번 던지기입니다. 던지기예요? 아, 달리기도 아니고 달리기도 아니고 던지기. 될까요? 이게 왜 그 던지기입니까? 예전에는 마약 거래를 할 때요. 현장에 만나서 서로 주고 받고 참 훈훈한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훈훈하다고요? 예,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물건 확인하고 주고 받으면 네. 건강하던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자도 잡고 투약자도 잡고 아, 예. 그래서 훈훈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걸리고 어허.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네. 이 방법이 진화돼 가지고 이제는 마약을 소분해서 뭐 비닐이든 어떤 포장지에 싸서 주택가나 그런 편지함 그런 데 숨겨놔요. 그래서 마약 거래 의뢰가 오면 그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입자가 거기 가서 그걸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아하. 던져놓으면 자, 이렇게 소중한 문제를 내주셨는데 네. 정답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한 분은 맞춰주실 줄 돌리기가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마약 운반책이나 투약자 쫓아다니시느라고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불만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돌발 상황이 있는데 네.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있어요. 아. 예. 제가 바빠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쓴 만큼 이제 그 역할은 우리 아내가 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참 아내한테는 아하. 더 미안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기 큰맘 먹고 이제 여름에 강원도 펜션까지 예약을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저녁 늦게 사건이 터졌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 계셔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새벽에 짐 싸가지고 아이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아, 예.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가족들도 엄청 서운하겠죠. 그렇죠. 뭐 그게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데 네.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찰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생사기로에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때인데요. 네. 아마 뉴스나 전국 방송 많이 나갔을 겁니다. 자급 대출이라고. 어. 지인들을 유인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게 해요.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제 신고하면 이제 자기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인을 살해해서 몰래 안매장하는 그런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거기 가서 대출금 받고 이제 그 친구도 조금 안 좋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좀 순순히 지금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러면 다르게 장기 밀매나 그렇게 해서 좀 추가로 돈을 더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협박하고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만 구출돼도 그 범인들이 남겨져 있으면 또 엄청 무서웠을 텐데 다 건거해주고 살려줘 고맙다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아까 저희 경찰들은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잘 좀 풀어주시고요. 유다연 경사가 준비하셨죠? 두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카드 회사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가 와 이중 대출이 발생했으니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송금을 요구하면 그걸 믿고 바로 송금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정답 확률은 반반이죠. 네. OX로 적어주셨습니까? 자, 그럼 답을 들어주세요. 여긴 정답이 있겠네요. 둘중 하나니까. 네네. 혹시 그 유다영 선생님 정답 있나요? 그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정답 있습니다. 정답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 우리 이지호 씨. 네. 왜 X입니까? 제가 그 카드 텔레마케팅 알바를 해봤어요. 알바? 그래가지고 그쪽을 잘합니다. X가 정답이네요. 예. 자, 우리 선유석 단장님. 저는 신용이 9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뭘 대출금 그것을 연체를 많이 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용 등급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 자, 과연 정답 있는지 유다영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역시 알바를 했어. 알바를 했어. 이지호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카드 대표 번호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머. 그래요? 대표 번호도. 네, 카드 대표 번호도 조작이 가능해서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에 카드 회사 번호를 찍히면 자기가 받은 번호가 카드 대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카드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해당 카드사에서 전화한 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안 당해야 되지만 사실 주민번호도 말 안 해야지 했다가도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어.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 악성 코드가 깔려 있게 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모드. 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설명을 야무지고 똑똑하게 이렇게 잘하세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창 시절 그 장래 희망 칸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적는 거 거기에 경찰이라고 아주 똑똑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제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제 친오빠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빠 꿈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경찰 꿈을 꾸게 됐고 같이 경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경찰에 입직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 친오빠는 평택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매 경찰이 되어가지고 도민의 재산을 같이 지킬 수 있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도 경찰? 동생도 경찰. 대단하십니다. 남매 경찰. 자, 이번에는 우리 강건희 경사께서 문제를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중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가장 유용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객관식입니다. 1번 전기 충격기, 2번 호루라기, 3번 휴대폰, 4번 거울. 좀 쉬운 문제 같은데. 이상 동기 범죄 대응에 가장 유용한 물건은 1번 전기 충격기, 2번 호루라기, 3번 휴대폰, 4번 거울. 제가 봤을 땐 전기 충격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일단 정답판 들어주시죠.
자, 네. 이대건 촌장님 4번 거울. 네. 이지호 씨 휴대폰. 우리 서민석 단장님 전기 충격기. 왜 전기 충격기? 아니 바로 거의 이상한 거 갑자기 오면 팍 쏘아가지고 탁 쓰러뜨려야. 전기 충격기 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가까이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테이저건이고요. 아 그런가? 그 착각했네. 착각했어. 5번으로 바꾸세요. 빨리 5번으로. 자, 이대건 촌장님 왜 거울입니까? 거울. 이 이상 행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울을 딱 들이대면 너 자신을 알라. 다시 이렇게 나를 보면서 내가 원래 참 좋은 애인데 이렇게 각성하지 않을까. 거울밖에 없습니다. 반성을 하고. 그렇죠. 자, 우리 강광희 용사님, 자 정답이 있는지 혹시 있나요? 아쉽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뭡니까? 2번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아니 그 뭐 테이저건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호루라기인가요? 이게 지금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대상이 불특정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이탈하는 게 정말 최우선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의 긴급함과 저의 위치를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 다니실 때 호루라기 하나 정도쯤은 하나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럼 저도 거울 대신에 호루라기를 많이 사가지고 주변에도 나눠주고 그러겠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다음 주에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강건희 형사님은 집안 내력 때문에 또 경찰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이제 두 분 다 경찰관이신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경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한테 그게 각인이 되고 마음에 새겨졌는지 경찰관이라는 꿈을 좀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경찰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의무경찰에 입대해서 이제 경찰 체험도 해봤고 이제 그때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경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찰의 그 사명감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목까지 내가 더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경찰관은 이제 사명감 없이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김현민 경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는 일과 가정 중에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제 휴가 중에 갑자기 복귀할 때도 있고 이제 갑자기 뭐 또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계속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경찰관의 의무도 해야 되고 어머니의 간병도 해야 해서 정말 많은 괴리감이 느껴졌는데 이제 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저라는 사람이 경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일들은 조금 포기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범죄 예방 도전 골든벨 중간 점검 이대건 총장님 한 문제 맞춰주셨고요. 이지호 씨도 한 문제 맞추셨고 서민석 단장님 오늘 정말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추셨습니다. 테이저건인지 지금 전기 충격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희정 순경께서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는 무엇일까요? 1번 가까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2번 집이나 회사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3번 휴대폰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 연락하기. 4번 물건을 보내거나 집 부근에 몰래 놓기.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는 경우는요. 네. 답이 몇 개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네, 어쩐지. 그럼 분명히 2개 이상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4개 문항 가운데 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2개 이상, 한 2개 정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민석 단장님이 좀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이대호 씨는 2하고 4. 네. 이지호 씨 1, 2, 3, 4 모두. 서민석 단장님 2+2 플러스 1은 뭡니까? 2개 이상 하나 이렇게. 그럼 3개를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을 그냥 플러스로 한 거예요. 1번 처음에 2번을 적었다가 또 더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1번도. 답이 많다고 그래서 1을 하나 더 추가했다. 복잡하게 사시는군요. 네. 복잡해야죠. 우리 단순합니다. 네. 단순합니다. 계속 그렇게 스토킹하면
이사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입니다. 네. 야, 그래서 이사군요. 이 중에서 정답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정답은 예. 1, 2, 3, 4 모두 다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네요, 제가. 이주 씨가 맞췄다고요? 네. 아니 어쩐지 보기를 듣는데 계속 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마치 스토킹 당하는 느낌 들었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전부 다 정답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게 다 스토킹 행위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까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이나 회사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휴대폰 같은 통신 매체로 연락을 하고 이때는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해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있어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보내거나 집 부근에 놓으면 상대방이 그의 이런 행위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면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막 어떤 여성이 막 위협을 당했다 밤에 그리고 막 몇 년간 어떤 여성이 또 스토킹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소름 돋고 막 무섭고 그러던데 이 김희정 순경님도 이런 여성 범죄 때문에 경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경찰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시골에 살아서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도 많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한 300~400m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항상 전화통화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 아직 멀었어? 경찰에 신고해줄까? 아니면 가까운 집이라도 들어갈 곳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악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통화 중에? 네,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상황이 뒤에서 따라오던 남자가 이제 친구가 이상함을 느끼는 걸 알고 뒤에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친구를. 근데 다행히도 친구가 정리를 잘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를 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급하게 뿌리치고 이웃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모면한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현장 출동 경찰관분들이 신속하게 나오셔서 친구를 계속 안심시켜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학교 시간이 몇 시냐 이렇게 물어봐서 학교 시간에도 항상 순찰을 돌면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보면서 제가 나도 저렇게 든든한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경찰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있었군요. 일단은 책가방에다 많이 넣고 다녀야 되겠네요. 저는 진짜 안 넣고 다녔거든요. 가방이 핵심이에요. 홀쭉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경찰이 됐는데 내가 이러려고 경찰이 됐나? 그렇게 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회의감이라기보다는 모든 일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지칠 때는 이제 먹는 걸로도 맛있는 거 먹는 걸로도 풀어보고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받은 피해자분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힘이 나고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유승환, 순경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OX 문제로 내겠습니다. 좋아요. 문제가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문제 나갑니다. 112 신고는 말로만 해야 한다. OX. 말로만 112 신고는 말로만 해야 된다. 마지막에 O 틀리면 X.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자, 손유석 단장님, 왜 옵니까? 말로만 해야죠. 전화를 112로 신고했으면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다 뭐 문자를 한다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지. 그래요. 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왜요? 그럼 말 안 하고 어떻게 몸부림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직접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문자로도 그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제 좀 위급한 상황이라서 그 예를 들면은 가해자가 옆에 있다거나 뭐 내가 신고하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때 그 112 신고 시스템에는 그 보이는 112라는 그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신고를 해서 내가 이제 말을 못할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다이얼 버튼을 2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노크하듯이 뭐 이렇게 똑똑 소리를 내주면은 그 신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제 보이는 112 그 동의 문자를 보내면 그 신고자가 그걸 허락하면 이제 신고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그 화면을 공유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좀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되는 거군요. 네. 보이는 112.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게. 네. 그러면 1등은 뭐 딱 보니까는 저인 것 같은데요? 지호 씨예요? 네, 이지호 씨가 오늘 3문제를 맞췄고요. 네. 아쉽게도 서민수 학단장님이 한 문제도 못 맞추셨습니다. 네. 많이 맞추셨든 덜 맞추셨든 아무튼 이지호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1등자 궁금한 네, 점 네, 없어요? 네, 궁금한 점. 네. 아니 근데요, 저 아까 그 똑똑하라는 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12 신고할 때 이건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일단은 그 도민분들이 112에 신고를 하실 때 그 좀 긴급 상황에 보통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 말하기. 위치를 제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네. 그건 이제 거리 간의 오차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고 네. 뭐 노상에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네. 주소 번호나 아니면 이제 실내에 있으시면은 뭐 동이나 호수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출동해서 좀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범죄 예방 상식도 알아보고 퀴즈도 잘 풀어봤습니다. 경찰의 날 내일이거든요. 예,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경찰관으로서 각오 한마디씩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네, 네. 김현민 경장님부터요. 마약 사범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마약 그 투약자들은 마약을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약을 하면 당연히 일상이 망가지겠죠. 그게 반복되면 일생이 불행한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2차 범죄는 변론으로 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인들이나 특히 부모님들 그분들은 처음에는 원망하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못 챙겨줬다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죠. 예, 주변까지 다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네. 마약 판매사들은 나는 판매만 했지 내가 먹으라고 했냐.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 경찰 꼭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네. 자, 유다영 형사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까지 놓치지 않고 더 야무지게 수사하겠습니다. 자, 강건희 경사. 네, 본인의 자신의 집 근처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경찰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뒤쪽으로 김희정 우승경. 네, 전북경찰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은 새내기 순경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서 치안의 수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유승환 순경.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 출동 조치하겠습니다. 전북경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村장님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아빠의 안부를 물어야겠습니다. 늘 우리 안부를 물어주시는 경찰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생일 맞이해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 경찰관님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딸인 작가가, 그림책 작가가 퇴직한 아빠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이야기예요. 늘 우리 안부를 물었던 그 존재,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퇴직을 하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서서히 아빠의 안부를 묻게 되는 그 가족사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고 있어서 볼 때 울컥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안부를 물어주는 존재들에게 오늘은 한번 경찰관님들 괜찮으시죠? 그런 안부를 묻고 싶은데 특히 아버지랑 같이 이어서 경찰하시는 우리 강건희 경사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복 입은 여러분 모습만 봐도 안심되고 든든합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우리 경찰관분들을 마주치시면은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더 힘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저희 방송국 오시면 시민 녹지광장에 이 꽃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요 앞이 또 경찰청이니까 경찰들 인사도 좀 같이 해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